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자료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재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어제와 그제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건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이 흐름,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극비리에 정유라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잘 짜맞춘 듯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모든 게 엄마 탓이다. 엄마가 했던 것이다.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검찰에서도 역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될 때도 역시 그런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돌변을 해서 그동안에 엄마가 이런 일들을 다 주도했다는 식으로 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 씨의 심리적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네.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덴마크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깜짝 출석한 것도 놀랍지만 출석해서 했던 발언을 봐서도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어요. 엄마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는데 저 내용이 있어요. 삼성 전무와 엄마가 먼저 만났다. 심지어 내가 녹음 파일도 있어서 제출 가능하다. 이건 특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까지 재판에서 진행된 걸 보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말을 제공한 것 자체는 결국 이제 6명에 대한 그 승마 유망주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 것이지 정유라 1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말 세탁 문제도 자기들은 몰랐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제 말의 현재 소유주가 삼성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그 자료도 제출했지 않습니까? 최순실도 마찬가지지만 최순실도 어떤 그 증언 자체가 보면 삼성과 연관관계를 굉장히 끊으려고 하는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과연 뇌물을 줬느냐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과 사실 재판에서 불리한 특검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정유라가 딱 출석을 하면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유라의 증언 자체가 보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정유라 1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과 그다음에 삼성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부분과 함께 또 말 세탁 과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들. 그냥 말을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이름으로 바꾸면서 말을 좀 세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삼성 측이 미리 인식하고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알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정유라가 이제 정황증으로 다 증거를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했지 녹음 파일도 이제 뭐 제시를 하고 사실 저 문제는 특검 조사 때는 이야기 안 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재판 전체가 보면 뇌물죄 규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가는 국면이었는데 물론 정유라의 증언 자체가 이제 확실한 직접 증거는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증언할 만한 그런 정황적 증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순실 측 변호인도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고 또 삼성 측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도 모르는 사실을 법정에서 폭탄 발언처럼 쏟아내니까 특검도 할 말을 잊어가지고 저희가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변호인들이 같지 않습니까? 모녀를 공동 변론하고 있는데 저 말을 듣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라도 정유라를 다시 불러내서 저 발언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쏟아낼 정도로 격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보면 정유라 증언을요. 일단 이게 뭐 보쌈 증언이다. 왜냐면 이게 강제로 납치한 것처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쌈 증언했으면 법정이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정이 증언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한 절차로 증인 끌어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정유라 증언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이 말 세탁을 알았을 것이다. 이건 이게 최순실 씨한테 들은 걸 다시 이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걸 전문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전문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원칙이 없습니다. 이 말에 이게 말한 사람을 직접 정인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단독으로 해야 너만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이게 최순실이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는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런 증거 능력이 있고요. 또 이게 증명력이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리한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즉, 엄마한테 불리한 걸 막 쏟아내잖아요. 이거 유리한 거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 이 불리한 거는 자백성 증언이기 때문에 판사가 볼 때 상당히 신뢰성,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게 증명력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제가 증언의 재판에 상당히 그 분순이 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